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영국, 호주가 국제안보 공조로는 가장 강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호주에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동맹인데 목적은 중국입니다. 세 나라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미국의 목적은 오바마에서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국제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부스터샷 접종을 발표했음에도 부스터샷 논쟁은 이어집니다. 식품의약국은 파이저 백신의 추가 접종을 부스터샷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직전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최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물론 한인들을 기준으로입니다. 영킴과 미셸 스틸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의 재선 환경입니다. 소환 선거에서 살아난 뉴섬 주지사는 주택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스턴에서는 보스턴시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 남자가 아닌 유색인종 여자 시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시몬 베일즈를 비롯한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이 연방수사국을 비난하는 의회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조 선수를 닥터로부터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성학대 의사를 보호했다는 진술 때문입니다. 니콜라스는 다시 폭풍으로 강도가 약해졌지만 휴스턴 지역의 냉전이 아니라 정전을 비롯해 플로리다까지 홍수가 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교들에게 정치인이 아니라 성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수 주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에게 성찬을 주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서 냉전이라고 전기가 끊기는 것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가장 냉랭한 전쟁인 냉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면서도 맨 앞에 전할 뉴스가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외교 군사 동맹인데 어찌 보면 정말로 드라이하고 재미없는 뉴스지만 우리가 뭐 소설책을 읽는다던가 뉴스를 듣고 보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 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반응은 대강 짐작이 되는데 다른 아시아 국가, 아직 한국의 발표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뉴질랜드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강한 동맹국에 속하는 프랑스의 반응은 또 예외적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도 지금 그 핵무기 경쟁이라고 할까요? 무기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호주와 미국 게다가 플러스 영국까지 핵과 포함된 그런 그 잠수함에 대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냉전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해군이 디젤 파워거든요. 그 디젤 파워를 핵무기까지 그 안에 실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핵 시스템을 장착한 그 같은 그 잠수함 같은 것을 호주에서 만들어서 호주 해군이 직접 그것을 관장을 하고 주변의 중국, 뭐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을 보고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는요, 이렇게 그 워칭한다는 이런 것들을 왜 미국과 영국이 하는가? 거기에는 물론 국방 산업 같은 것도 연관이 돼 있지만 미국이 우선 주도를 하고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국제정책. 왜요? 중국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영국도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해서 어제 이제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도와서 호주가 핵잠수함 시스템이면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호주를 도와주는 안보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어커스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름이 좀 이상하죠 했는데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각 나라의 이니셜을 따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H자를 따고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US 따서 어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뭐 드론, 사이버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 잠수함 시스템 물론이고요. 수중 센서, 뭐 장거리 공격 능력, 요격 능력, 공격은 아주 강하게 할 수 있고 요격은 너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요격 당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요격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하지는 않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춘 뭐 핵 시스템 잠수함을 호주가 다 만들어서 갖고 그것을 주변을 정찰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경우에 지금 한국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한국과 호주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군사 안보 동맹 가운데서 이처럼 강한 것은 없었습니다. 해서 호주가 이제 핵무기를 거기에 장착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죠. 핵 확산 방지 그 조약에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래식 무기는 충분히 그 안에 장착을 하고 잠수함에서 물론 이제 그 크루즈 미사일을 얼마 전에 북한에서 했었던 발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태평양에서 파워 균형을 아직 핵 시스템 잠수함이 없는 호주가 맡겠다는 겁니다. 호주에게 미국과 영국이 맡겨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핑 나랑이라는 매사추세츠 그 공과대학교의 아주 이 분야에서 핵무기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10년 전에 5년 전에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다. 그러면 5년과 10년 전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떤 것을 올라오고 나서 주변 국가 남중국해라든가 뭐 대만과 기타 등등 홍콩 문제 중국의 행동 미국식으로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그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파워 경쟁을 앞으로는 구소련과 러시아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이미 아주 열렬하게 강렬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국이 그 같은 주변에서 야금야금 뭔가를 확보해 나갔다는 활동이 강해졌고 미국은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중국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주가 발탁된 거죠. 세 나라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비디오 컨퍼런스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 주최국인 호주 경우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요.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있었으면 화면 오른쪽에 호주 총리가 있고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왼편에 화면으로 화상 그런 그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호주는 사실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미국도 강하지만 중국도 옆에 있는 국가로서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뭐 좀 해줘라 해도. 그러다가 3년 전에 파웨이 중국의 5G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에 대해서 금지를 제일 처음 했었던 국가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주가
2017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중국의 뭐 롯데 기업 등등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것처럼 호주도 맞았죠. 그 뒤에 호주는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핵파워 잠수함을 갖겠다는 의지보다는 미국 편에 붙겠다. 이게 지금 호주의 미국의 주요 아주 우아하게 얘기를 하자면 외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미국 편 되겠다 하는 얘기라 미국 쪽에 붙겠다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거리 제한이 없는 새로운 이제 아주 조용하기도 하고 조용하니까 스피드는 빠르고 지나가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요격당하기 힘든 거죠. 인지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핵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함대를 디젤 함대가 이런 핵 추진 핵 시스템 함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개월 동안 새로운 이 핵파워 잠수함을 제조를 하는데 어제 발표하는 것 보니까 그 애들레이드에서 그 호주 남쪽에서 제조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회사가 들어가겠죠. 제너럴 그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 뭐 몇몇 회사들이 들어가서 분명히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부수적인 일이고 그쪽 업계에서 보면은 아주 강한 일이지만 영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호주와 미국과 영국의 동맹은 아주 내추럴한 거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는 떨어졌어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으로는 떨어졌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도 이 그 글로벌 영국이라고 할까요? 뭐 글로벌 브리튼 이런 것을 나가는데 그 좀 세계화를 하는데 과거에 인도를 다 갖고 있었던 영국이잖아요. 홍콩을 얼마 전에 돌려준 영국이죠. 그래서 글로벌 브리튼을 다시 기획을 하는데 시점을 가만 보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브렉시트 그 유명했었던 그리고는 아시아 쪽으로 하는 게 영국이고요. 새로운 방법으로서 미국과 호주와 동맹을 맺겠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새로운 파트너십, 새로운 형태로 일하겠다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영국의 국방 회사들도 좀 이득을 보겠죠. 왜냐하면 호주에 여러 테크놀로지를 줘야지 되는데 그 테크놀로지를 공급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 그래서 영국 총리는 뭐 영국의 핵 잠수함 차세대 비용 줄이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게는 롤스로이스 같은 곳이 영국 그 함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동차뿐이 아니라 롤스로이스의 기술을 호주에 뭐 돈 받고 팔고 이런 것을 하는 양쪽으로 영국의 세계화와 또 돈을 버는 이 이유로 이 어커스라는 동맹에 합의를 했습니다. 영국은.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으로선 자연스러운 거죠. 현대 그쪽 지역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환경을 파악을 하고 미국이 늘 가 있지 못하니까 이제 호주를 통해서 하면서 뭐 이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 자유와 오픈적인 그런 인도 퍼시픽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번 그 동맹이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21세기예요. AUKUS, our nations will update and enhance our shared ability to take on the threats of the 21st century, just as we did in the 20th century, together. 20세기에 했었던 것처럼 21세기에도 세 나라가 공조를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어깨를 맞대고 1차 전쟁, 2차 전쟁, 네, 한국전, 뭐 걸프전 이런 데서 모두 동맹을 했었던 것처럼 세 나라가 동맹 관계를 그 유지를 하면서 뭐 번영 뭐 이런 걸 찾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죠. 미국으로서는 말 안 해도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각자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 목표에서 그럼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당연히 비난을 하죠.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오히려 위험이 된다. 그리고 무기 경쟁을 늘릴 것이 아닌가. 아주 그 평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백악관에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고 이런 움직임을 몰랐겠어요. 발표하는 시점인데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트럼프 때와 다를 때가 무엇이 있느냐, 뭐 동맹을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에 호주와 지금 이제 영국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회사들이 지원을 해주고 돈도 벌고 하려고 했었던 그 계약을 프랑스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돈이 9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 협상이 깨졌죠. 프랑스 등에 칼을 꼽는가?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네?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게 새로운 인도 태평양 안보 동맹인 거죠. 프랑스와 중국이 얘기를 합니다. 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파트너십 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제3국가를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직접적인 타겟이고 안보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이렇게 제3국을 타겟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무역 경쟁을 아주 무기 경쟁을 높여주고 있네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요? 뉴질랜드는 아직까지는 뭐 중국에도 미국에도 꽉 붙을 입장이 아니겠죠. 그 주변 내부를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그래서 우리 해역에는 그 호주에 그 같은 그 핵 시스템을 장착한 잠수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싱가포르는 미국과 관계 좋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는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에 우리는 동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야 미국의 아시아에서 최고 넘버 1 동맹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 한국과 북한이 계속 며칠 사이에 뭐 크루즈 미사일 발사, 새로운 그 잠수함 시스템 미사일 발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 이런 형태로 물론 국내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북한과 한국의 뭐 주거니 받거니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미사일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서로 비난을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도 비난을 하는데 한국식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우리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간통이다, 북한이 하면 간통이다 이런 얘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강경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의 입장만 떼놓고 보자면 북한이야 모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다 생존이라고 하고 그러나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 호주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약간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기본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위 같은 것을 먼저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여기에 아주 깊숙이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4개국이 이렇게 합의를 한 여러 가지의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쿼드 같은데 한국이 조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 또 미국, 인도, 호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쿼드 리더들을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초대를 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국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적절하게 지금 중심을 잡고 독자 노선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호주는 왜 이렇게 그 중국의 그 보복 같은 것을 다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했는가? 아시아에서 냉전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것이 더 치달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휴 와이시라는 호주 국립대학교의 교수고 전에 이제 호주 국방부에서 일을 했었던 이 교수의 얘기를 표현을 하자면 호주의 경우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에서 호주는 미국이 이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어느 기간은 뭐 대리, 미국의 대리 이런 역할까지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지금의 아시아의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은 영원한 전쟁을 끝내야지 되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축으로 오바마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국제 정책을 펴나가겠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것이 또 그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의 균형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겠죠. 호주가 더 빨리 계산하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 될 여러 가지 그 시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그리고 아시아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영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랑스와 등을 대면서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는 또 협조를 하겠죠. 그러면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아시아의 축이라는 것, 미국과 중국과의 냉전이 더 많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뭐 중요한 뉴스들을 좀 간추려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스터샷 또 캘리포니아주 소환선거 그 이후 저는 이 39지구와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지역구요 48지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결선 시장 선거를 11월에 치르게 되지만 누가 되든지 여성입니다. 소수인종 여성. 보스턴이 얼마나 보수적인 곳이에요. 지금까지 시장이 백인 남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흐름, 이것도 뭐 또 다른 뭐 아시아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특히 이민자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는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제 많이 말씀드렸었던 그 아주 극박한 위험이라는 그 페롤이라는 밥 우드워드 그리고 로버트 커스터 이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가 쓴 책에 나온 마크 밀러 합참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너무나 핵단추를 누르라고 지시를 한다던가 누른다던가 아니면 그 밖에 잔잔한 군사 충돌로 뭔가 대통령의 그 힘을 강화시켜서 국민을 쫙 모이게 한다던가 이건 선거 전과 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그 우려해서 중국에 뭐 2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미국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무슨 군이 그렇게 워싱턴을 얕보고 대통령 군 통수권자도 얕보고 그런 것에 개입을 하는가. 마크 밀리 해고시켜라 아니면 사임해라 라고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도 이름 잊어먹었네요. 호주, 영국, 또 미국의 방위 조약 뭐였죠? 어커스 라는 것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이 마크 밀리를 전적으로 그를 신임한다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밀리 자체도 시인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말을 했죠. 그 비밀 전화잖아요. 일종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에 그 같은 비밀 전화에서 나온 행위 자체도 나의 합참 의장으로서의 임무고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자리가 위험해질 일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부스터샷인데 여기저기서 뭐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당연히 높아지죠. 백신 접종을 또 추가로 받는데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데 논쟁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그 추가 접종이라는 것이 3차 내지는 2차 접종이
어느 정도나 효력이 있는가, 안 맞고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돌려서 더 많이 퍼져서 그쪽 다른 나라에서 여기로 돌아오는 것, 이런, 그리고 이 의료진들은 항상 인류 공동의 그 생명 지킴 같은 그런 그 목표 같은 것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논란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했고 9월 20일부터 하고 싶어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잘 막았어 하는 성과, 획득물을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고요. 부분적으로 결정에. 거기에 이제 식품의약국도 백악관 편을 조금 드는 것 같이 하다가, 식품의약국도 백악관만큼 정치적이진 않은 거죠. 질병통제국은 더 하고 더 덜 정치적이고, 현재로 보면 어떤 때는 쫙 그냥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때도 있어요. 싫지만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뭉치는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그랬죠. 아니면 마치 다 해고될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 일을 하는 부분도, 협박을 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대통령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은 대통령 쪽으로 몰리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행정부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의약국이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이 16일인가요? 16일입니다. 20일부터 하면 벌써 다 준비가 돼서 뭐 전달할 것이 지시가 됐었어야지만 되는 건데,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품의약국의 보도도요,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의 뉘앙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식품의약국은 지금 최종적으로 파이자가 우선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파이자 앤 바이오엔텍이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리뷰 중이지만 최종 결정은 아닌 겁니다. 식품의약국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식품의약국 단독으로 리뷰하거나 단독적인 어떤 것으로만 기본을 잡아서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것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당연히 세 번째 샷을 놓으면은 뭐 면역성이 더 강화된다, 뭐 95%까지 또 올라간다 하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식품의약국은 인정했습니다.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만으로도 두 번째 아니면 존슨앤존슨 한 번만으로도 심하게 아프는 것도 막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도 아주 잘 막아진다 하는 것도 동시에 지금 놓고 있어요. 식품의약국에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는 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이 있어서 그 자문단이 금요일, 내일 만나거든요. 내일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래도 부스터샷 접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크게 해는 없는 것 같고 또 2번 맞아봤으니까, 그런데 더 안전하다면 더 좋지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악관으로서는 더 난처하겠죠. 뭘 준다 하다가 안 줄 수도 있어 하면 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포커스 자체는 9월 20일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일을 중심으로 한 이번 주말에 식품의약국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크레물린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10명 이상 다 이너서클이라는 거예요. 이 푸틴과 가까운 측근에 있는 사람 양성 반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햄프셔의 주의 그 하원 의원인 윌리엄 마쉬 하원 의원이 공화당인데 원래 좀 온건한 편이었다고 하죠.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들이 하도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 같은데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바이러스 속보고요. 캘리포니아주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주 큰 폭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재선 치를 때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집값이 지금 70만 달러인가요? 80만 달러인가요? 80만 달러네요. 그리고 10만 명이 길에서 잠을 잡니다. 홈리스.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강한 규제를 했었던 백신이라던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뭐 셧다운,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가 지금부터 내년 선거 때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선거 결과는 지금 최종 결과는 집계 중이에요. 아직도 뭐 80%까지도 개표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라티노가 어떻게 됐는가, 젊은 층에서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시골 지역은 어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한 뭐 2,200만 명 정도 유권자,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서 AP통신이 예상하기는 1,300만 명 정도는 투표를 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뭐 900만 표 정도 계산이 됐으니까 아직도 몇백만 표 남았잖아요. 계산할 것이. 거기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의 39지구와 그리고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48지구를 미 전국에서 주목합니다. 여기가 워낙에 공화당, 오래 공화당이었다가 잠시 민주당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공화당,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이 자리를 잡게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지사에 대한 것이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나왔어? 중도표의 표가 어떻게 됐어? 하는 것이 내년에 다시 이 후보들은 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의원들은 재선을. 그래서 그 재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그럼 당 측에서는 여기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네. 이 정도 지원해주면 그래도 재선 되겠네. 두 그 의원 전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로서는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으로 다시 간 곳이 다시 민주당으로 오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셸 우 보스턴 시장 후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셸 우는 제가 지난번에 대만계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샤 에사비 조지라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 다 여성이에요. 미셸 우는 36살, 그리고 조지 후보는 47살인데 보스턴에서 두 사람이 결선을 치르게 돼요. 선거를 했더니 미셸 우가 37살 후보가, 이 사람은 또 보스턴 태생도 아니에요. 조지 후보는 보스턴 태생이고요. 미셸 우 후보가 33%, 조지 후보가 22% 지지를 받아 22.5% 해서 결선을 11월 달에 치르게 되는데, 보스턴은요 너무나 하얀 도시예요. 보스턴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백인 남자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넘게는 아이리쉬이거나 아니면 이탈리안계인 거예요. 전부. 그런데 이게 다 깨졌어요. 이제는 몇백 년, 시장이 생긴 지까지 합치면 200년 이상 전통이 깨져서 남자, 백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소수 인종 여자가 누가 되든지, 우 후보가 되든지 조지 후보가 되든지 두 사람 다 여성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하얗고 보수적이고 한 보스턴에서 소수 인종 이제 그 시장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미셸 우는 뭐 대만계 이민자의 딸이고, 그리고 이제 조지 아니사 에세이비 조지 후보는 아버지는 튀니지아, 그리고 엄마는 폴란드계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튀니지아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래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고 보스턴 그 지역에서 태어났답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주요 도시의 정치인의 색깔, 정치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살아가는 또 자녀를 키우신 많은 분들도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점점 이런 것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한국의 젊은이들도, 한인 젊은이들도 이제 정치 환경이 좋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조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요. 미국의 그 체조 선수들, 뭐 요즘 너무 유명한 뭐 시몬 바일즈라든가 아니면 뭐 2016년도에 금메달을 받은 2012년도에 주장이었고, 그런 뭐 선수, 뭐 아일리 레이스먼, 이런 선수들 4명이, 대표적인 국가대표 4명이 연방 상원의 법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은 뭐 종신형 복역을 하고 있는 레리 라살, 그 체조 선수의
주치의가 어떻게 본인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물 몇 살에 은퇴를 하기도 하는데 어제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도 나왔고요. 27살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아주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선수들을 성학대를 하고 성추행을 하고 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연방수사국에 선수들이 보고를 했는데도 연방수사국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의사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선수들이 연방수사국에 이 같은 내용을 진술을 하고 나서 한 1년이 더 지나는 그 사이에도 70명 이상이 또 성학대를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시몬 바일즈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 시스템을 비난을 한다. 연방수사국을 비난한다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의 금메달리스트 레이스먼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메달을 받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만 그에게 학대받은 것은 계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선수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가 얼마나 지금 나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작동을 하질 않는다. 에너지가 없다. 내가 27살인데 할머니가 80세 할머니가 나보다도 에너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나중에 수사를 했었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상원의 법사위원회에는 여자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또 누구죠? 미네소타주가 그 지역구인 상원 의원 해서 여성 의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고 심지어는 남자 상원 의원 존 코닌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 이렇게 스타 선수들의 주장이 수사국이 스타 선수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인가. 다른 피해자들은 어땠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청문회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그 범인은 종신형 복역을 하고 있는데도 연방 차원에서 이 정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게 미국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법이 굉장히 왜곡되고 구멍도 많이 뚫렸지만 법의 기본을 지키려는 그 정신은 유지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열대성 폭풍이지만 텍사스 휴스턴 아직도 정전인가요? 루이지아나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한답니다. 해서 미시시피, 엘라바마, 뭐 플로리다의 팬핸들턴 이쪽 해안 지역에 지금 전부 비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슬로우한 움직임의 폭풍이라는 것 자체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후변화가 있어서 저쪽에서 폭풍이 몰려와서 이쪽 내륙 지역으로 올 때 온도 차이가 원래대로가 나지 않고 온도 차이가 크다든지 온도 차이가 작다든지 하는 데서 폭풍의 그 시속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좀 폭풍의 그 시속이 느릿느릿할 때는 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비를 많이 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기후 변화와 이제 연관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서요. 극단적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또 하나의 그 똑같은 허리케인 시즌, 똑같은 폭풍 시즌에 비슷하지가 않답니다. 니콜라스 같은 경우도 전혀 아이리스와 또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아파트먼트가 홍수가 나고 뭐 서부 지역에는 산불,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살기 힘들다는 거죠. 저쪽 캘리포니아 저쪽 북쪽의 그 샤스타 산 같은 경우 거기 이제 볼케이노 있었던 곳에서 뭐 9마일 떨어지고 해서 사람들이 뭐 여행 많이 가잖아요. 관광. 한 뭐 인구는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눈이 안 내려서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서 올해에 가장 심하다고 하죠. 21세기에 그 얼었던 그 빙하가 50%는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갑자기 21세기에 전기가 끊기는 기후변화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이번이 한 번은 아닙니다만 어제 로마로 가는 길인데 어디서 로마로 가는 길인가요? 헝가리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서 카톨릭 주교는 정치인이 아니다. 성찬식은 완전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그 성찬을 주지 않으려는 특히 텍사스주처럼 보수적인 주의 주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주장만 하다가 가이드라인으로 아예 그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늘 아주 묘하게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그 철학이겠죠. 확 딱 잘라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낙태는 살인인 것 분명하다. 그러나 주교는 성직자지 정치인이 아니다. 바이든이 받아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 성찬하는 것을 거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성직자가 성직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성직자가 정치인처럼 행동을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머리 염색 흰머리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조셉 라친거에게 왜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될까요? 하면 노라고 하겠죠. 그런데 신부님 기도를 할 때조차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울 때조차 기도한다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테크니컬리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